지난주에는요. 네네. 진짜 정치 말고도 음. 이 사건 사고에서 굉장히 큰 이슈들이 네네. 국민 여러분들의 어떤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그중에 이제 가장 큰 게 김호중 사건, 그다음에 강영욱 사건, 이 두 사건인데 김호중 씨, 그러니까 성악가이자 가수 김호중의 지금 사건이 한 고비는 넘어가는 것 같아요. 바로 네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네네. 어저께. 네네. 자, 혐의부터 조금 짚어주시겠어요? 혐의가 굉장히 많아요. 아, 혐의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일일이 짚어드리면은 네네. 사고를 냈잖아요. 네. 그럼 도로교통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은 예,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 후에 예.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네. 그러니까 사고 냈다고 해가지고 겁먹지 마시고 네네. 제가 사실은 삼성 화재에서 변호사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예. 교통사고 같은 것들 많이 보고 또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네. 어쨌든 교통사고가 딱 나면 네. 사람 심리가 도망가고 싶은 심리가 생겨요. 당황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안 되고 음. 즉시 정차 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아. 그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해야 된다. 음성. 네네. 그런데 네. 그거를 안 하면 네. 그러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돼요. 아. 사고 후 미조치죄. 어. 이건 형량이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크네요. 그러니까 작은 게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 이제 중앙선 침범 하잖아요. 네네. 중앙선 침범 하면은 중앙선 침범 해가지고 사고를 내면 네. 그거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5년 이하 금고 2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그런데 뭐 이렇게 깜빡해가지고 중앙선을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럼 예, 이제 예. 사고가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번 사고도 그 김호중이 술에 취해가지고 그 뭐야 2차로인가 4차선인가 2차선인가 그렇게 좁은 길이었어요. 좁은 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 예. 넘어가가지고 저 그 벤틀리가 이게 택시를 갖다가 타고 넘어간 거니까 예. 중앙선 침범이니까 이거는 교특법상의 과실치상죄가 돼가지고 어허. 이것도 5년 이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워낙 그 이후에 지금 벌어지는 다른 것들이 많아가지고 아하. 검찰에서는 아예 이거는 그 치지도 않았어요.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교특법 위반도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특가법인데 음흠. 특가법에 도주 차량죄가 있어요. 아. 이건 뭐냐면은 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음. 그냥 토겨버리면은 음. 그러면은 이게 형이 커져요. 그러니까 아까 거랑 조금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네네. 즉시 정차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네네. 그다음에 지금 특가법상에 도주한 것과 네네. 비슷한 느낌인데 비슷한 다른가요? 느낌인데 네.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죠? 이 도로교통법의 사고 후 미조치는 네. 사람이 특가법상의 도주 차량죄는 네. 사람이 다쳐야 돼요. 아, 네. 치상. 네네. 예. 그래서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망갔을 때 아, 네네. 예. 이때 피해자는 다치거나 죽거나 대인이군요. 네, 그러니까. 대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피해자를 상해를 하게 해놓고 네. 그리고 도망가면 음흠. 30년 이하 징역이에요. 아, 어마어마하네요. 네, 1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이에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네. 특가법에 네. 위험 운전 등 치사상이 있는데 네. 이 위험 운전이 뭐냐면은 네. 음주로 인해 가지고 아하. 뭐 술을 마셨거나 아니면 마약에 취했거나 예. 이런 식으로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음주가 되겠죠. 그렇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네. 사람을 다치게 하면은 네. 그러면은 그 특가법상의 음주운전 치사상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은 네. 이거는 이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인데 네. 그런데 결국은 그다음에 이제 김호중 씨가 요번에 그 음주운전죄 네. 도로교통법에 이제 음주운전하면은 그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가지고 네네. 처벌받는 게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궁금한 게 이거예요. 그게 음주운전 17시간 만에 등장해서 측정을 못 한다 그러면 저는 이게 가장 지금 문제가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 도망가면 된다. 한 24시간 후에 나타나면 네네. 음주 측정을 안 하니까 결정적으로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혐의가 있지만 면제되는 거 아니냐. 이거를 지금 학습한 거 아닌가. 그게 가장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전 정반대로 봐요. 아, 왜요? 이번에 김호중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네.
음주운전 그 피하려고 토끼다가 네. 아주 온팡 뒤집어 썼다. 아하. 이게 김호중 사건이에요. 아. 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네네. 아마 술이 만취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뭐 소주 한 서너 병 마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3차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스크린 골프부터. 그 스크린 골프 뭐 다 빼고 네. 그 룸살롱에서만 소주를 네. 한 서너 병 마셨대요. 양주가 아니고. 그 룸살롱에서는 예. 양주만 파는데 네. 그 술집 그 뭐야 종업원들이 네네. 여자 종업원들이 뭐 언니들이 예예. 그 자기들끼리 마시려고 꿀을 쳐놓은 소주가 있는데 네. 그거를 감내원. 김호중이 이거를 내가 마셔야 되겠다. 아. 나는 소주만 마신다. 나는 양주 싫다. 그래가지고 그 언니들이 꼽을 쳐놓은 소주를 마셨는데 네네. 그러니까 김호중이 요 소주만 마신 거예요. 아. 근데 그 술집 종업원들이 소주가 몇 병 있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나중에 마시자 해가지고 양주는 좀 그러니까 네네네. 비싸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소주가 한 서너 병 정도 있었는데 네. 그걸 김호중이 혼자 다 마셨다는 네네. 거거든요. 그런데 김호중이 나는 10잔 정도밖에 안 마셨다. 소주 한 병에 몇 잔 나옵니까? 8잔 나옵니다. 아니 내가 이걸 왜 알고 있지? 7잔에서 8잔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주 10잔이면 한 병 반 정도 된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한 병 반 정도 마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그런데 그 여 종업원들은 아니다 한 서너 병 정도 마신 것 같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정도 갖고 있었는데 그걸 다 마셨다. 그렇죠. 이 이야기니까. 네. 그런데 저 김호중이 17시간 뒤에 나타나가지고 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백했다는 게 아니고 예. 후 불었어요. 예. 불었는데 그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면허 정지 네네. 그 기준이. 그 처벌받는 수준이 네네. 도로교통법 44조 4항에 보면은 0.03부터 처벌하고 0.03 밑은 처벌을 안 하는데 네네. 그 0.03이 안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7시간. 이게 분명히 이제 술을 그때 마셨으면 만취해가지고 아마 면허 취소 정도 수준의 수치가 나왔을 텐데 네. 그런데 그 17시간이 지나가고 네. 그 사이에 뭐 사우나도 하고 뭐 또 마시고 뭐 그랬을 수 있지 열심히 않겠습니까? 뺐겠죠. 열심히 알코올 빼가지고 0.03 밑으로 뭐 확인된 걸 보고 갔는지 어쨌는지 네. 갔는데 그때는 0.03이 밑으로 나왔으니까 네네. 음주운전죄는 처벌을 안 받는데 네. 그런데 지금 보세요. 네.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미조치, 네. 특가법상의 도주 차량죄, 네. 특가법상의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 네. 그 다음에 중앙선침법 했으니까 교통법 위반죄, 네. 그 다음에 지금 판사가 제일 빡친 게 그 네. 판사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자 판사였어요. 아, 네. 여자 부장 판사였는데 네. 제가 이제 그 프로필을 쭉 받아봤더니 네. 굉장히 커리어가 좋은 그 부장 판사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잠깐만요. 네. 어저께 뭐 그 꾸짖었다 이렇게 해갖고 그 네네. 판사가 네. 사실 영장실질심사에서 음. 뭐 이렇게 꾸짖거나 이렇게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아주 대놓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제 담당 부장 판사가 네네. 신영희 부장 판사인데 네네. 2003년부터 판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21년 정도 된 아, 판사고 그렇군요. 경력이 된. 예, 그다음에 많군요. 이제 부산대 법대 나온 그 여자 판사님이신데 네네. 그런데 커리어가 되게 좋아요. 어떤 커리어죠? 그 연수원 때 성적이 되게 좋았나 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초임도 인천지방법원이고 뭐 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막 이렇게 수도권에서만 검사나 판사가요 경력에서 서울자가 들어가면 네네. 엘리트잖아요. 네네. 예, 그렇죠. 이름- 서울지검, 서울지법 이러면 다 엘리트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경판이에요. 경판.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 20년 넘게 판사를 했던 신영희 부장 판사가 네. 김호중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네. 김호중이 네. 그 전화 착오를 갖다 딱 낸 다음에 네. 일단 도망가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해가지고 네. 그 막내 매니저가 22살인가 그렇대요. 야, 그럼 22살이면 진짜 사회 갓 나온 초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걔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야 네가 뒤집어 써라. 아,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죠? 그거 뭐 다 이렇게 증언, 이렇게 이 뭐, 22살짜리 예. 그 매니저가 증언을 했군요. 근데 그 22살짜리가 예, 예. 저 무서워서 못 하겠습니다. 아, 그랬대. 그래가지고 그 22살짜리 매니저가 막내 매니저 말고 예. 다른 매니저가 김호중 옷 갈아입고 예. 그리고 내가 사실은 운전했습니다라고 했다가 다 뽀록이 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신영희 부장판사가 알고 음흠. 그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음흠.
아니 김호중 씨 당신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얘는 처벌받으면 됩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자동차에 보면 다 블랙박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차라리 버렸다라고 그러면 되는데 네. 그거를 그냥 씹어 먹었다. 예. 그 블랙박스 그 메모리 칩은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몸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웃으면 안 되는데. 뭐 열받거나 뭐 그런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그냥 버리세요. 그거를 드시면 안 돼요. 아, 예. 그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거는 예. 제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예, 됩니다. 예, 예. 근데 어쨌든 그걸 갖다 먹었다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딱 봐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신용희 부장판사가 네. 이거를 이 사람은 구속돼야 된다 네. 해가지고 그런데 네. 김호중 씨의 그 소속사가 어디냐면 네. 무슨 그 이름 아세요? 그 아니요, 소속사 이름? 모릅니다. 예, 예. 생각 엔터테인먼트예요. 생각. 네네. 아. 영어로 하면 think, 아. 영어로 하면 think인데 예.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진짜 생각이 없는 생각이 사람들이 없어. 없는 사람들인데. 그래가지고 그 생각 엔터테인먼트의 대표도 구속되고 예. 본부장도 구속되고 네. 그 다음에 거의 유일한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는 김호중도 구속되고 네. 그러니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이걸 갖다가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네. 김호중이 어떻게 했었어야 됐느냐. 네. 사고가 딱 났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네. 사고를 만약에 그 자신의 어떤 의사와 달리 사고를 내신 분들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지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자, 김호중이 어떻게 했어야 됐느냐? 자, 그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 그 벤틀리의 벤테이가 예. 4억짜리 차가 예. 택시를 이렇게 타고 넘어가듯 하다가 이렇게 딱 내린 다시 거예요. 돌아. 그러면 무조건 차를 그 옆에 세우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기사님한테 그 택시였단 말이에요. 네네네. 다친 곳 없느냐? 기사님한테 가가지고 예. 기사님 죄송합니다. 다친 데 없으십니까? 예. 그게 첫 번째 말이죠. 첫 그- 번째 해야 될 행동. 그다음에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명함이라도 드리고 예. 저 사실 김호중입니다. 네네. 그런데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 그래야 됐었어요. 아. 그러면서 기사님이 어떻게 하면 김호중을 살려줄 수 있었는가? 예.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속도가 막 60km, 70km 꽝 부딪히면 사람이 다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김호중은 술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깜빡깜빡 하다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그 넘어간 넘어갔죠. 건데 그 상대편 차로에 차가 꽉 막혀 있었어요. 예, 예. 꽉 막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 중에 한 차를 타고 넘어간 건데 네. 그러니까 택시 기사님이 물론 다쳤을 수도 있는데 예. 진단서가 전치 2주였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 실무상으로는 전치 2주면은 그냥 없던 걸로 넘어갈 수도 있는 정도의 상해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어디 아프고 저 교통사고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병원에서 네. 전치 2주는 그냥 끊어주거든요. 네, 네. 그런데 기사님이 전치 2주를 끊기 전에 네. 싹싹 빌면서 예. 기사님 혹시 어디 안 다치셨습니까? 예, 예. 정말로 안 다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싹싹 빌고 제가 충분히 배상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랬으면 기사님이 저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단서 안 끊겠습니다라고 하면 모든 죄가 싹 없어져요. 첫 번째 사고 미조치죄는 없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조치를 한 거니까. 예, 예. 두 번째 도주 차량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도주 차량죄는 피해자가 다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사님이 안 다쳤다라고 하면 예. 도주 차량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고 특가법상에. 특가법상에 예, 예. 뭐 근데 이때는 뭐 도망간 것도 아니니까 말할 그렇죠. 것도 없고 예, 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 위험운전, 음주운전 치상죄인데 네네. 이것도 피해자가 다쳐야 돼요. 아하. 그러니까 만약에 기사님이 나 괜찮다, 괜찮습니다. 이거 호중 씨 나 팬이야. 괜찮아요. 근데 앞으로 술 마시지 마. 왜 술을 처먹고 그래? 이렇게 하고 한 소리 듣고 나 안 다쳤어요라고 한마디만 해주고 합의해주고 진단서 안 끊고 그랬으면은 음주운전 치상죄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저 시청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음주운전은 나쁜 겁니다. 네네.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김호중이 가장 최소한의 도리를 못했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음주운전을 지금 해도 된다 이런 말씀 절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예.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면은 음주운전 치상죄가 네네. 징역 1년부터 15년까지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런데
기사님이 전치 2주라고 했으니까 네. 안 다쳤다라고 나 괜찮다 뭐 그냥 몸 찌뿌둥한데 그냥 네네. 참을만하다 진단서 안 끊을게 네. 라고 했으면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김호중은 네. 물론 처벌을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느냐? 그럼 경찰이 와가지고 불겠죠. 예, 예. 그러면 면허 취소에다가 뭐 거기 음주운전하고 뭐 그랬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입건 돼가지고 예. 음주운전죄로만 처벌받고 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그 교특법상의 네. 과실치상죄로만 처벌을 받았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예. 저기 그 구속될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었어야 되냐? 예. 그 이후에 이 사고를 갖다가 낸 게 5월 9일인가 그런데 네. 그 다음에 어디에서 고향에서 공연하고 그렇죠. 창원에서 공연하고 아이, 그건 4번 정말- 했잖아요. 그건 정말 저도 분노를 했어요. 어떻게 그런 어떤 조치도 안 하고 이 회피하고 도주한 사람이 뻔뻔하게 그 공연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엊그저께도 저기 올림픽공원에서 또 공연했었잖아요. KBS에서 한 건가요? 어찌됐든 예. 그런데 네. 그런 다음에 그냥 그 공연 내가 다 손해 보겠다. 네네. 그냥 쫙 그 취소하고 네. 그리고 자숙하고 네네. 그랬으면은 제가 봤을 때 그냥 음주운전 저 어린 놈이 뭐 어린 놈 어리진 않지만 예, 예. 30대 초반이지만 예, 예. 젊은 친구가 뭐 술 마시다가 좀 실수를 했구만 예. 요런 정도로 하면서 이게 그 될 수 있었을 텐데 네네. 그런데 이렇게 도망가고 그 도망간 이후에 뭘 했습니까? 그 운전자 저기 바꿔치기 했잖아요. 예, 예. 운전자 바꿔치기는요 범인을 바꿔치기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죄질이 안 좋은 그럼 거예요. 그건 어떤 죄로 얘기하면 어떤 죄죠? 죄로 얘기하면 그 범인 도피 교사죄. 아, 범인 도피 교사죄. 네. 그런데 오. 요번에는 범인 도피 방조죄로 그 처벌을 갖다 받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칩 파손했으니까 블랙박스. 예, 예. 그거는 증거인멸 교사고. 교사. 이런 식으로 죄를 갖다가 요만한 죄를 갖다가 이거보다도 몇 배가 되는 죄로 막 키워버린 거예요. 그걸 먹은 대가가 구속이 됐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 칩을 먹었으니까. 네네. 예.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변호사도 선임을 잘못했어요. 변호사가 아니 왜요? 지금 조남관 변호사는 전직 검찰총장 출신 아니에요? 대검 차장. 대검 차장. 네네. 검찰총장은 아니었군요. 죄송합니다. 대검 차장이라도 어마어마한 자리죠. 총장만 안 됐을 뿐이지. 대검 차장은 제가 알기에는 어마어마한 정말 검찰에서 제일 높은 엘리트 코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왜 그 정도면은 아이고 전관이에요. 그래서 많이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예를 들어서 그냥 조용한 사건 같고 네네.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물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찌 해가지고 좀 그 변호사님 좀 능력 좀 발휘해 주세요. 네네. 뭐 네트워크든 뭐든 능력 좀 발휘해 주세요 해가지고 묻을 수 있는데 네. 김호중 사건은 그럴 수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호중 사건이 이렇게 되니까 검찰에서는 구속영장 청구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영장이 기각됐다. 그러면 어떤 비난 받겠습니까? 저 후배 검사가 그 지금 부부장 검사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저 검사 이상하네.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야? 그 조남관 변호사 대검 차장으로 있었는데 둘 사이에 무슨 사이가 있었나? 옛날 부장 검사할 때 밑에 평검사였었나? 다 탈탈 털겠죠. 탈탈탈 털면서 그러니까 이제 전관예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왜 듣습니까? 제가 검사예요. 검사인데 김호중 씨 사건 제가 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종근 변호사가 선임이 됐대. 네. 이종근 변호사는 대검 차장이었고 제가 옛날에 뭐 평검사일 때 새끼 검사일 때 뭐 저기 막 부장 검사님, 차장 검사님 그랬던 분이야. 박은정 남편 이종근 아니고요. 제 예를 든 겁니다. 저희처럼. 아니 이종근이 아니라 진짜 이종근 예컨대. 그래가지고 뭐 네네. 김호중이 22억을 갖다가 네. 변호사 수임료로 아, 갖다가 막 네네네. 앵기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악착같이 해야지. 악착같이 해야지. 이거는 무조건 영장을 받아내야지. 안 그러면 나는 돈 한 푼 받은 것도 없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저 새끼 그 이종근 변호사한테 뭐 술 얻어먹고 뭐 그런 거 아니야? 뭐 용돈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욕을 먹는 것. 그런 걸 갖다 내가 왜 그거 합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나와가지고 그냥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 서면도 막 수십 장 써가지고 갖다 대고 그 다음에
판사가 그 판사님은요 사실 제일 몰라요. 음. 왜 모르냐면은 네. 저 위에 법대 있고 서면으로만 있기 때문에 네네. 검사들이 다 판사한테 일러 바쳐야 판사가 아, 그렇지. 인포메이션을 갖다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명을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검사라고 해도 판사님 얘가 그 김호중 씨가 그 뭐야 운전자를 갖다 교체했는데 그 운전자가 매니저인데 그 매니저가 뭐 경력이 많은 뭐 아주 형님뻘 매니저가 아니고 그렇죠. 새끼 매니저한테 그랬대요라고. 22살이에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20년 넘게 판사를 갖다가 한 더군다나 여자 부장 판사님인데 더 열받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렇죠. 아, 우리 애 또래네 막 예컨대 그 부장 판사가 90학번이니까 그러니까 한 20대 초반에 애를 그 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더 열받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영장을 받아낸 건데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게 오늘 그 신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데 네. 조남관 변호사가요. 네. 대검 차장까지 한 분인데 네네. 저도 그냥 조금 알아요. 예, 왜냐하면 예. 저보다 대학교 2년 선배인데 네. 그런데 이제 조남관 변호사가 아주 독특한 경력이 있어요. 어떤 경우? 어떤 경력이 있냐면 네. 대검 차장을 하면서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3번이나 했어요. 오, 총장 직무대행은 어떻게 그러면 꽤 오랫동안 차장 검사를 했다는 얘긴데. 뭐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하진 않았는데 그럼 그렇게 격변이 있었구나. 총장이 그렇게 급박하게 계속 바뀌었구나. 그때 검찰총장이 누구였느냐? 누구였죠?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죠. 검찰총장이 갑자기 사퇴를 했으니까. 그래- 그 다음은 어떻게 했죠? 그래서 저기 그 뭐야 조남관 차장이 2020년 8월부터 네. 2021년 6월까지 대검 차장을 했는데 그때 그 조남관이 이 조남관이구나. 네네. 이제 확실히 기억이 나네요. 10개월 동안 대검 차장을 하면서 총장 직무 대행을 무려 3번이나 하는데 어. 첫 번째는 2020년 11월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직무 배제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가 배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총장 역할을 못해. 네. 그러니까 그 총장 직무 대행을 누가 하느냐? 네. 차장이 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일주일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이러한 그 직무 배제 명령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 그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다시 윤석열 총장이 총장으로 와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 만에 일주일 동안 만에? 총장 직무 대행을 일주일 했군요. 동안 총장 역할을 하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차장으로 내려가요. 예, 예. 그랬는데 또 추미애가 얼마나 집요한 사람입니까? 집착녀죠. 추미애가 예, 예. 그 다음 달에 네. 12월 달에 아예 징계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때려버려요. 예. 그러니까 정직 징계 받았으니까 총장이 또 그 뭐야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때 또 차장하다가 다시 총장 역할을 갖다가 하는데 예, 예. 이 징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데 네. 이게 또 인용이 돼요. 아. 그래가지고 다시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주일 만에 복귀했어요. 또 복귀를 갖다가 그러니까 했어. 일주일. 예. 그렇게 2번의 그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하고. 하다가 예. 그러다가 2021년 돼가지고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진짜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라고 하면서 3월 4일에 네. 옷을 그냥 벗어버려요. 아. 임기가 7월까지 남아 있었는데 그렇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예 나 안 할랜다 그냥 옷 벗겠다. 추미애는 그거보다 먼저 1월달에 그냥 법무부 장관 집어 던져버리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만뒀는데 그리고 난 다음부터 새로운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네. 조남관 차장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해요. 네. 그러니까 10개월이라고 하는 뭐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차장 검사를 하면서 네. 총장 직무 대행을 무려 3번이나 한 앞으로도 없고 여태까지도 없었던 그런 그 검사였는데 그런 대검 차장이었는데 네. 그런데 보세요. 그 신문 기사 같은 거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김호중이 앞에 있으면은 네. 조남관 변호사가 뒤에 쫄쫄쫄쫄 따라다니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검사라고 하면요. 제가 후배 검사라고 하면 야, 저희 대검 차장 거기에다가 총장 직대도 3번이나 한 사람이 아무리 김호중이 스타고 아무리 뭐 수임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그냥 가방 들고 뒤에서 이렇게 졸졸졸 쫓아다니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거기가 중앙지검이다라고 하면 제가 뭐 그렇겠는데 경찰서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는 살다가 네네.
그렇게 고위직에 검사하셨던 분이 예.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는데 네. 본인이 직접 그 피의자 따라와가지고 그랬던 거를 본 적이 없고요. 아하. 거기에다가 그 누구야 김호중이 조사 끝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기자들 그 뭐 뻗치기 하고 있다고 네. 경찰서에서 6시간 동안 그냥 안 나가고 그냥 그 그렇죠. 개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조남관 변호사도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저녁 약속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김호중이 안 가니까 11시까지 그냥 같이 밤 경찰서에서 11시까지. 같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잖아요. 예. 이거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남관 변호사가 제가 만약에 조남관 변호사라면 네. 그 김호중 씨한테 네. 내가 열심히 다 하는데 네. 솔직히 말하면 내가 강남 경찰서 같이 쫓아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 기자들한테 찍히고 방송 기자들한테 찍히고 이거는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쪽팔려서가 아니고 당신한테 별로 좋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에 다른 변호사들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젊고 아주 똘똘한 변호사 이제 그 가라고 할 테니까 그 변호사랑 같이 다녀오고 나는 뒤에서 뭐 전화를 하든 뭘 하든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하고 법리를 갖다가 찾아내 그거는 내가 총력을 갖다 다해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건 좀 양해를 갖다가 해라.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랬으면은 뭐 그랬다고 뭐 결과가 바뀌었을까 하는 생각은 그렇죠. 들지만 어쨌든 모양은 그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혁진 변호사가 말씀하신 건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무리 변호사는 어떤 사람도 변호할 수 있다, 어떤 사건도 변호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배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법조계의 인물로 그래도 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우리가 김호중 사건 너무 길게 하긴 하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왜 김호중 사건이 이렇게 또 국민들에게 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각인되고 있느냐 하면 팬덤 때문에 또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렇지, 우리 팬덤 정치에 대한 어떤 폐해를 늘 얘기하잖아요. 무조건 이 어떤 정치인의 꿈을 공유하는 팬덤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나 묻지마 팬덤, 그 정치인을 묻지마 뭐 이렇게 그 옹호하고 또 숭배하고 하는 그 팬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데 김호중 역시 그랬다는 겁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학폭 피해를 받은 사람 의혹을 지금 김호중 씨한테 내가 맨날 맞았어라고 의혹을 제기한 사람의 기사에 달려가서 맞은 놈이 무언 잘했다고 말이 많아. 이런 식의 2차, 3차 네네. 가해를 한다거나 또는 뭐 김천 씨가 지금 고민 중이래요. 네네. 김천 출신인가 봅니다. 그래서 뭐 이 김호중 소리끼리라는 걸 만들었는데 사실 이게 범죄 행각이 다 드러났잖아요. 네네. 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김호중 소리끼리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자마자 김천 씨 그 사이트가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완전히 다운이 됐대요. 네네. 그러면 우리들이 김천 씨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의 어떤 글들 이렇게 묻지마 팬덤이 정치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그 가요계 또는 연예계에도 존재하니까 이 팬덤이 과연 옳으냐 이런 어떤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호중이나 그 생각 엔터테인먼트가 이렇게 네. 아무 생각 없이 대처했던 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저는 김호중에 대한 강력한 팬덤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우리 뒤에는 수만 명의 팬들이 있어. 그 다음에 오히려 공연 티켓을 취소하니까 그거를 그 웃돈 주고라도 그걸 사는 그런 팬덤들이 있어. 네. 이렇게 딱 그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판단을 그르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 좋겠는데 네네. 결국은 법원의 역할이에요. 아, 아무리 그렇게 강력한 팬덤이 있다고 해도 네. 판사가 법대로 이 사람은 구속되어야 한다라고 결정하면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난 총선에서 네. 2조 심판 했는데 그렇지요. 그 2조 심판은 누가 하는 거냐? 네. 이 조 그 두 사람에 대한 심판은 법적인 심판이에요. 네. 그 심판은 법원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판사가 법원이 심판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판사가 아무리 개딸들 뭐 조국 뭐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리 개딸 정치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도 네. 법원에서 법대로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은 구속되고 형사처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심판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네. 만약에 이제 뭐 유권자들을 보고 대신해 달라? 이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개딸들의 그 쉽게 말하면 그 팬덤을 한 방에 그 종식시킬 수 있는 힘을 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 법원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법대로만 하세요. 근데 왜 법대로 안 하고 좌고우면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것과 관련한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을 신영희 부장판사가 보여줬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댓글을 올려주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김호중은 구속됐는데 이재명은 왜 구속이 안 되나? 바로 그 얘기죠. 이재명의 그 체포동의안가 가결돼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유창훈 판사가 진짜 자신의 어떤 그런 그때 당시에 결정문에도 나와 있듯이 소명이 됐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때 구속시켰다면 지금의 이재명은 어떻게 됐을까? 또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심에서 당연히 이 법정 구속을 시켰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김호중의 어떤 그런 지금 어저께 구속이 그야말로 사법부의 어떤 권위, 즉 마침표를 찍어줄 수 있는 게 논란이나 공방이나 그게 바로 사법부의 권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